(2024년 9월 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희화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입니다. 왜 이런 주제를 잡았는가 하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봉착한 위기가 바로 희화화되고 있는 겁니다. 희화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사례는 계엄령입니다. 지금 계엄령을 가지고 지금 야당이 아주 공세를 하고 있어요. 아예 계엄령이란 걸 엄두도 못 내도록 계엄 자체를 희화하는 거죠.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가 자기 방어를 하는 거의 마지막 방법인데, 그거를 희화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희화화하는 사람이 문다혜입니다. 지금 문다혜는 자기 주장할 때는 아버지와 자기는 운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운명 공동체라고 주장했었어요. 그건 이제 반발할 때 그랬죠. 근데 지금 막상 자기에 대한 수사가 조여오니까 분가를 했으니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그리고 뭐 분가하기 전에는 지원받았지만 그 후에는 안 받았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를 자꾸 희화하고 있거든요. 속으로는 굉장히 두렵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희화를 하고, 또 이제 이재명 씨도 지금 굉장히 정부 여당을 희화하고 있어요. 민주당하고 같이. 지금 김혜경 씨 재판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고, 이재명 결과가 나오면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만약에 유죄가 확정된다면은 그건 참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그 빠져나가는 방법이 희화화하는 거예요. 나한테 벌을 준, 죄를 준 저자들이 웃기는 놈들이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 윤석열 정부하고 대한민국을 희화화하고 있는 게 북한이에요. 오물풍선을 계속 띄워서 잠실 경기장에서 하던 시합을 중단할 뻔한 사례도 있었고,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 떨어져서 어쩌고저쩌고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띄운 오물풍선이 한 몇천 개 될 겁니다. 우리 땅에 떨어진 것도 꽤 많은데, 이런 거를 그냥 지금은 피해가 없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데, 저쪽에서 보내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똥 먹어라 하고 희화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들도 논리느라고 애는 많이 쓰겠지만은 희화하는 겁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계엄령 얘기를 꺼냈다가 최상병 특검을 또 이리저리 발언하고 뭐하고 하면서 굉장히 아이디어를 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희화화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그 딸 문다혜도 굉장히 두렵죠. 상대를 희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 희화가 지금 제법 먹히고 있어요. 이 희화가 먹혔던 정권 중에 하나가 전두환 정권입니다.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던 한국을 살려내고 경제를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죠. 근데 거기에 반대한 세력들이 계속, 전두환 대통령이 대머리였죠. 그리고 이순자 여사가 주걱턱이다 그래갖고 그걸 갖고 대머리야 뭐 하면서 계속 희화하면서 결국은 5.18하고 당시의 보안사령관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는데 5.18을 전두환 씨가 했다. 또 그걸 또 나중에 김영삼 씨가 그렇게 법을 만들어주는 바람에 이게 유죄가 돼서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한국에서 매장해버렸어요. 아직 무덤도 못 가고 있죠.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갖고 비난을 했다가 나중에 그걸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계속 희화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를 내놓다 보니까 뭐 광주 때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엉터리 사실까지 꺼내놓고 뭐 다 덮어놓고 우야우야 하면서 갑니다. 그 전두환 정부가 참 많은 일을 해놓고도 당하는 걸 봤을 때 윤석열 정부도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희화를 극복하지 못하면 상당히 실패한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뭔가 하면은, 지금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룰대로 갈 수밖에 없죠. 룰대로 가게 되면 풍선 효과가 있어서 계속 희화하면서 조롱하면서 반발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도 부딪혔던 문제입니다. 뭐 그 양반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로 인해서 정치적 위기가 있었죠. 근데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도발해 주는 바람에 위기가 커진 듯 했지만 오히려 정권을 안정시켰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이 하는 우리의 희화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렇게 이제 똥풍선, 올풍선이 계속 우리한테 날아오도록 허용하는 거는요. 지금 최재형 목사가 청탁을 하기 위해서 김 여사를 만났다. 청탁하는 놈이, 했다는 놈이 뭐가 잘났다고 청탁을 저희들 내세우고 있어. 청탁이 아니다. 이렇게 숨어야 되는데. 그게 다 희화하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 북한이 우리를 희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라. 뭘로 대응하느냐? 지금 우리가 드론 작전사령부를 만들어 놨어요. 이 드론을 띄워서 북한 오물을 북한 땅에서 요격해버려서 그 똥풍선, 오물풍선이 그쪽에 떨어지도록 쭉쭉쭉쭉 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 쪽에 떨어져서 우리 피해가 없다, 대피하라 이런 얘기만 하게 되면 북한은 우리를 계속 희화할 에너지가 생겨요. 이 북한하고 민주당이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하는 게 먹히면 서로 따라하거든. 서로 내통하는 걸 떠나서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하는 걸 하나 철저히 봉쇄하는 모습 보이면 민주당이 긴장을 해요. 계엄령을 얘기 꺼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계엄령을 할까봐 겁을 냅니다. 계엄령 안 해. 안 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스스로 조심을 합니다. 북한의 그 똥풍선, 오물풍선 날라오는 걸 저렇게 허용하는 게 나는 되게 이해가 안 돼. 지금 한국 드론 작전 사령부의 능력도 검토해보고 또 그렇게 해봐야 걔네들도 드론 작전을 어떻게 할지 작전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계획도 되니까. 그래서 드론 작전 사령부를 가동해라. 가동해서 저거를 북한 땅에서 다 격추시켜라. 그게 떨어진다고 해서 뭐 북한 주민들이 자기들 말대로 거기에 뭐 유해한 게 없다면 피해 볼 것도 없으니까 다 격추시키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이 저게 이제 오물풍선이 날라오다가 나중에는 장사정 포든 뭐 단거리 포든 쏠 수 있으니까 그거 막는 K 아이언돔을 빨리 만들어야죠. 지금 K 아이언돔을 2029년에 뭐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천공을 만들고 있는 LIG 같은 기업들한테 2029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바로 주고 내년에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그거 바로 배치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아이언돔의 최강국인데 이스라엘을 지키고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도록 해야죠. 지금 윤석열 정부를 쭉 보게 되면 종합적으로 뭐 용산에 많은 참모들이 있겠지만 이 경제 문제하고 안보 문제하고 정치 문제하고 다 연결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종합적으로 짜주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게 권위주의 정권 때는 국가정보원 또는 안기부 거기서 그런 걸 만들어줬었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특상 보고도 올리고 그랬는데 이 국내 정치 기능을 국내 기능을 죽여버리니까 이제 그걸 못 하는데 그러면 그걸 어디선가 수행해야 됩니다. 제갈령 같은 사람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다 보니까 참 밋밋하게 대응하고 거기서 만든 이런 계획들을 가장 잘 수행하는 배우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자기 판단이 정확할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해주는 것 같고 수행을 하는 그런 분담이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차차 하더라도 지금 북한 오물풍선을 계속 지금 한참 장마비 올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허용하고 있는데 저거는 지금 자범 이재명 씨가 다 죽어가다가 총선에서 승리해서 큰소리치게 만들어버린 것과 같은 구도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드론 작전 사령 보고 대응하라 그러면 안 한다고 뒤로 뺄 거예요. 모든 작전 지휘관들은 자기가 폼 잡을 때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작전 들어가서 하라 그러면 실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 회피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그거를 확 눌러서 지휘하는 게 통수권입니다. 봉건 시대 때도 군왕이 그럴 때 이제 부어를 사용해서 너 안 하면 목을 친다라고 하니까 장수들이 싸우러 나가거든요. 절대로 장수들이 안 싸워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군인들을 시민의 대표인 비군인이 통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산에서 할 리는 드론 작전 사령관을 불러서 저거 빨리 막어, 격추시켜. 안 하면 해임한다. 이렇게 합력을 해요. 장관도 마찬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걸 척척척 격추시키면 북한이 또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걸 꼭 눌러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라도 북한을 꽉 눌러줘야 지금 법을 어기고도 조롱을 하는 문다혜나 이재명 등을 상대하는 부서들도 움직일 여지가 생깁니다. 저게 안 생기면 계속 윤석열 정부는 희화화 되면서 전두환 정부가 당한 꼴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최재형이니 뭐니 모든 자들이 붙어서 희화에 전념을 하고 있고 이재명도 그러는데 그 덫을 빠져나와라. 그 시작은 오물풍선 격추다. 이렇게 번거를